방치하면 급격히 가난해지는 최악의 습관 7가지. 오늘 당장 한 가지만 바꿔도 노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0년간 노후 상담을 통해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지난 가을 72세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구로동 작은 병원 대기실에서 만났습니다. 손에는 약봉투, 무릎에는 고지서 3장, 통신비, 보험료, 렌탈료였습니다. 선생님, 한 달에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십니까?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카드값 나오면 내고 그래요. 그분은 퇴직금 8천만 원을 모두 자녀 결혼 자금으로 보태셨습니다. 남은 건 국민연금 월 45만 원. 그런데 보장성 보험료만 월 18만 원이었습니다. 냉장고와 안마의자는 렌탈 월 12만 원. 친목 회비와 경조사비가 월 평균 15만 원. 세후 소득의 40%가 넘는 돈이 고정비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꾸 쪼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문제입니다. 성실한 삶이 가난으로 이어지는 이유, 아끼고 또 아껴도 통장 잔고가 늘지 않는 이유, 자녀를 위해 다 주고도 결국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 그 답은 운명도 불운도 아닙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습관을 점검할 겁니다. 방치하면 급격히 가난해지는, 그러나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7가지 중 단 한 가지만 고쳐도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2가지를 고치면 내년 통장 잔고가 달라집니다. 3가지 이상을 고치면 노후의 풍경이 바뀝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이 습관을 고친 분들은 실제로 2년 안에 생활비가 월 30만 원 이상 줄었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들으시면서 메모에 3가지만 적어주세요. 첫째, 내 세후 소득.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일용직 수입까지 합친 실제 손에 쥐는 돈. 둘째, 내 보장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 말고 실손이나 암보험 같은 순수 보장 보험의 월 납입액. 셋째, 내 렌탈과 회비. 정수기, 안마의자, 친목회, 동창회, 경조사비까지. 이 3가지 숫자가 오늘 우리 점검의 출발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습관 1.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습관.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김 선생님, 68세입니다. 자녀가 셋,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부장, 작은아들은 개인사업, 딸은 교사입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 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키운 자식들인데. 그래서 따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퇴직금 1억 원 중 7천만 원을 자녀들 집 마련 자금으로 보탰습니다. 남은 3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생활이 바쁩니다. 손주 교육비, 대출 이자, 생활비에 쪼들립니다. 명절에 용돈 20만 원씩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미뤘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기가 눈치 보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김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자식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진 않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습관입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전적으로 의존하는 습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0대의 65%가 부모 부양은 국가와 사회의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녀를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하고 그게 건강한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족은 우산입니다. 비가 올 때 잠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우산 밑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산을 든 사람도 팔이 아프고 우산 밑에 있는 사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노후의 원칙은 이겁니다. 사랑은 정서로 주고받고 안전은 숫자로 지키는 것. 가족은 내 정서적 버팀목입니다. 함께 웃고 위로하고 명절에 모이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내 경제적 안전망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방 1. 정서와 경제를 분리하십시오. 오늘 당장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첫째, 내가 지금 가진 돈. 예금, 연금,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까지. 둘째, 내가 매달 벌 수 있는 돈. 연금, 일용직, 임대 수입까지. 셋째, 내가 매달 쓰는 돈. 식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경조사비까지. 이 3가지 숫자가 나오면 이제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숫자가 나를 지켜주니까요. 만약 매달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다면 쓰는 돈을 줄이거나 벌 수 있는 일을 찾거나 가진 돈을 조금씩 나눠 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안전망입니다. 지난달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댄 항목이 있었습니까? 병원비, 생활비, 경조사비 중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부터 숫자 점검을 시작하십시오. 이제 2번째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파킹 통장을 집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고쳐보겠습니다. 습관 2. 재테크를 회피하는 습관.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이 선생님, 70세입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셨습니다. 정기예금도 아니고 파킹 통장에 그냥 두셨습니다. 귀찮아서요. 그냥 필요할 때 쓰려고요. 이자야 얼마나 되겠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 5천만 원은 이제 3,2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이자는 5년간 총 8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이 선생님이 정기예금 3개로 나눠 넣고 만기를 6개월씩 어긋나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3%대 금리로 계산하면 5년간 약 750만 원의 이자를 받았을 겁니다. 실제 원금 감소는 1천만 원 정도로 줄었을 겁니다. 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몰라서 못했어요. 겁도 났고요. 재테크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2번째 습관입니다. 재테크를 회피하는 습관. 재테크는 주식이나 펀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 예금을 어떻게 나눠 넣느냐, 만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재테크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파킹 통장은 벤치입니다. 잠깐 앉아서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벤치를 집으로 착각합니다. 돈을 벤치에 놔두고 평생을 그곳에서 지냅니다. 집은 따로 있습니다. 정기예금, 연금, 배당주, 이런 게 집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자나 배당이 조금씩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방 2. 파킹 통장을 비우고 만기 분산 3개에서 4개의 계좌를 만드십시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생활비 3개월치만 파킹 통장에 남겨두십시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면 300만 원만 파킹 통장에 두는 겁니다. 둘째, 나머지 돈을 3, 4개의 정기예금으로 나눠 넣으십시오. 만기를 6개월씩 어긋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이 있다면 이렇게 나눕니다. 1월에 300만 원, 6개월 정기예금. 4월에 300만 원, 6개월 정기예금. 7월에 300만 원, 6개월 정기예금. 10월에 100만 원, 6개월 정기예금. 이렇게 하면
항상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면 만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자 손해도 없습니다. 셋째, 자동이체 날짜를 연금 받는 날 다음 날로 맞추십시오. 국민연금이 25일에 들어온다면 보험료나 통신비 자동이체를 27일이나 28일로 설정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필수 비용을 처리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이 3가지만 해도 1년에 최소 50만 원 이상 이자가 늘어납니다. 지금 파킹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3개월 생활비를 넘는다면 오늘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상담을 받으십시오. 3번째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건강을 나중에로 미루는 실수를 고쳐보겠습니다. 습관 3. 건강을 방치하는 습관.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최 선생님, 67세입니다.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병원비 아까워. 2년이 지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은 퇴행성 관절염 3기.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수술비는 600만 원. 재활 기간은 6개월. 그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3년 전 통증이 시작됐을 때 정형외과를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월 10만 원 정도. 3년이면 360만 원. 수술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최 선생님은 침대에 누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어요. 그냥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3번째 습관입니다. 건강을 방치하는 습관.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쓰는 돈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입니다. 그런데 그 의료비 대부분이 미루다가 생긴 큰 병 치료비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몸은 집입니다. 지붕에 작은 구멍이 났을 때 10만 원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비가 새고 석가래가 썩고 결국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때는 1천만 원이 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큰 병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방 3. 의료비를 투자로 생각하고 이번 주 예약 일건을 잡으십시오. 첫째, 정기검진을 의무로 만드십시오. 65세 이상은 국가건강검진이 2년마다 무료입니다. 꼭 받으십시오. 여기에 더해 혈압과 혈당은 3개월마다 동네 의원에서 체크하십시오. 비용은 1에서 2만 원입니다. 둘째, 3대 관리를 매일 하십시오. 혈압, 혈당, 수면입니다. 혈압계 하나 사서 아침마다 재십시오. 3만 원이면 됩니다. 혈당은 단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리됩니다. 수면은 밤 11시 전에 자는 것. 이것만 지켜도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셋째, 이번 주 안에 예약 한 건을 잡으십시오. 치과, 안과, 정형외과 중 하나. 미뤄둔 검진이나 치료를 예약하십시오. 예약을 잡으면 실천 확률이 80% 올라갑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불리는 겁니다. 병원비 10만 원으로 수술비 600만 원을 막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지난 1년간 정기검진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면 이번 주 안에 병원 예약을 잡으십시오. 4번째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체면 때문에 등골이 휘는 소비를 고쳐보겠습니다. 습관 4. 체면과 허세에 돈 쓰는 습관.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정 선생님, 71세입니다.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물었습니다. 예단은 얼마 준비하셨어요? 혼수는요? 정 선생님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 시집 보내는데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지. 예단으로 1천만 원, 혼수 지원으로 800만 원을 썼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습니다.
부족한 돈은 카드 할부로 채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친구들은 예단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매달 카드값 45만 원을 갚느라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저녁은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늘었습니다. 1년 후 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남들 눈에는 하루였는데 나한테는 1년이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습관입니다. 체면과 허세에 돈 쓰는 습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체면은 풍선입니다. 남 앞에서 잠깐 부풀어 보이지만 며칠 지나면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체면 소비는 남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방 4. 체면 비용 상한을 세후 3에서 5%로 정하고 경조사비 상한표를 만드십시오. 첫째, 체면 비용 상한을 세후 소득의 3에서 5%로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일용직 수입을 합쳐 월 120만 원을 번다면 체면 비용은 월 3만 6천 원에서 6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경조사비, 친구 모임 술가, 선물 비용이 포함됩니다. 둘째, 경조사비 상한표를 만드십시오. 친척 및 친구 자제 결혼식 10만 원, 조문 5만 원, 돌잔치 5만 원. 이 표를 지갑에 넣어두십시오. 누가 뭐래도 이 금액만 냅니다. 남들이 20만 원 낸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들은 남들 사정이 있고 나는 내 사정이 있습니다. 셋째, 선물은 정성으로 하십시오. 비싼 선물보다 손편지 한 장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돈으로 정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체면은 남의 눈을 채우고 고정비는 내 통장을 비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십시오. 지난 3개월간 경조사비와 선물비로 얼마를 썼습니까? 세후 소득의 5%를 넘는다면 오늘부터 상한표를 만드십시오.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배움을 멈추면 세상이 나를 버리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습관 5. 배움을 멈추는 습관.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강 선생님, 69세입니다. 스마트폰을 받았지만 전화 받기와 문자 보내기만 하셨습니다. 은행 앱은 설치조차 안 하셨습니다. 나는 핸드폰은 잘 몰라. 창구에 가서 하면 되지. 어느 날 강 선생님 통장에서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였습니다. 고객님, 대출 승인됐습니다. 확인차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강 선생님은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10분 만에 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강 선생님이 스마트폰 기초 교육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은행 앱으로 실시간 알림을 받고 보이스 피싱 사례를 보고 은행은 절대 비밀번호를 묻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강 선생님은 경찰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워둘 걸. 그때 배워둘 걸.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습관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습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상은 강물입니다. 계속 흐릅니다. 10년 전 지식은 이미 낡았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배우는 사람은 강물을 타고 함께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방 5. 이번 주에 한 개를 배우십시오. 은행 앱 사기 예방법, 운동법 중 하나. 첫째, 은행 앱 하나를 배우십시오. 주거래 은행 앱을 설치하고 잔액 조회와 이체를 배우십시오. 동네 은행 지점에 가면 직원이 30분 안에 가르쳐 줍니다. 무료입니다. 둘째, 사기 예방법을 배우십시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만든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을 출력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핵심은 이겁니다. 1. 은행, 검찰, 경찰은 전화로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2.
대출 권유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3. 가족 사칭 전화는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셋째, 운동법 하나를 배우십시오. 유튜브에서 시니어 스쿼트 또는 의자 운동을 검색하십시오. 5분짜리 영상 하나를 골라서 따라하십시오. 매일 아침 10분만 하면 3개월 후 다리 힘이 달라집니다. 배우는 사람은 끝까지 주인으로 살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끌려다니며 삽니다. 지난 1년간 새로 배운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다면 이번 주 안에 은행 앱 하나를 배우십시오. 6번째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모임에서 호구가 되지 않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습관 6. 인간관계에 돈 쓰며 끌려다니는 습관. 광주 서구에 사시는 한 선생님, 73세입니다. 퇴직 후 동창회, 향후회, 노인정 모임을 다니셨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매번 술값과 식사비를 내셨습니다. 내가 선배니까, 내가 좀 여유 있으니까. 실제로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는 넉넉한 척 하셨습니다. 한 달 모임비가 평균 25만 원이었습니다. 세후 소득의 40%를 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카드 빚이 300만 원이 쌓였습니다. 더 이상 모임비를 낼 수 없어서 모임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어땠을까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카톡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안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선생님은 혼자 집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6번째 습관입니다. 인간관계에 돈 쓰며 끌려다니는 습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연은 두 종류입니다. 뿌리 인연과 잎사귀 인연. 뿌리 인연은 내가 돈이 없어도 곁에 있습니다. 잎사귀 인연은 바람 불면 떨어집니다. 돈으로 붙잡는 인연은 잎사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방 6. 선결제 금지, N빵 원칙, 월 2회 이하 규칙을 정하십시오. 첫째, 선결제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모임에서 내가 낼게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항상 각자 계산하거나 N빵으로 나눠내십시오. 누가 선배님이 내시죠라고 해도 웃으며 거절하십시오. 오늘은 각자 냅시다. 나도 요즘 빠듯해서요. 이 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솔직한 겁니다. 둘째, N빵 원칙을 지키십시오. 5명이 모였으면 5로 나눕니다. 10명이면 10으로 나눕니다.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똑같이 냅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다. 셋째, 모임은 월 2회 이하로 줄이십시오. 모임이 많으면 돈도 많이 나가고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만 만나십시오. 인간관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남는 겁니다. 지난달 모임비와 술값이 얼마였습니까? 세후 소득의 10%를 넘는다면 오늘부터 모임 횟수를 줄이십시오. 마지막 7번째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돈을 쓰지 못하는 죄책감을 풀어보겠습니다. 습관 7. 돈 쓰기 죄책감으로 못 쓰는 습관. 울산 중구에 사시는 송 선생님, 74세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내가 쓰면 안 돼. 송 선생님은 낡은 옷을 입고 밥은 한 끼만 드시고 병원도 미루셨습니다.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입원 3개월, 재활 6개월, 요양병원 1년. 의료비로 4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병상에서 송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끼다 결국 병원비로 다 날렸어. 차라리 건강할 때 여행 한 번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한 벌 사 입을 걸.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습관입니다. 돈 쓰기 죄책감으로 못 쓰는 습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돈은 물입니다. 흐르면 생명을 살립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통장에 고여있는 돈은 언젠가 병원비나 장례비로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돈은 쓰기 위해 모은 겁니다. 모으기만 하면 숫자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방 7. 의미소비 3분할 원칙으로 나에게 쓰는 한 가지 예산을 잡으십시오. 첫째, 의미소비를 3가지로 나누십시오. 건강, 경험, 관계입니다. 1. 건강 소비는 좋은 음식, 건강검진, 운동장비. 2. 경험 소비는 여행, 공연 관람, 취미 활동. 3. 관계 소비는 손주 선물, 배우자와 외식, 친구와 차 한잔. 둘째, 매달 세후 소득의 10%를 나에게 쓰는 돈으로 정하십시오. 월 120만 원을 번다면 12만 원입니다. 이 돈은 위 3가지 중 하나에 꼭 씁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건강검진 5만 원, 손주 선물 3만 원, 배우자와 외식 4만 원. 이렇게 씁니다. 셋째, 돈 쓰는 걸 기록하십시오. 수첩에 오늘 나를 위해 쓴 돈을 적으십시오. 건강검진 받았으면 건강검진 5만 원, 당당하다. 이렇게 적습니다. 돈을 쓰는 게 낭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겁니다. 지난 3개월간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입니까? 생활비 외에 건강, 경험, 관계에 쓴 돈이 없다면 오늘 한 가지를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노후의 가난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습관 1. 자식에게 전적 의존. 정서와 경제 분리. 사랑은 정서로, 안전은 숫자로. 습관 2. 재테크 회피. 파킹 통장을 비우고 만기 분산 34계좌. 생활비 3개월치만 파킹 통장에. 습관 3. 건강 방치. 의료비는 투자입이다. 정기검진, 혈압 혈당 수면 관리, 이번 주 예약 1건. 습관 4. 체면 허세 소비. 체면 비용 상한 세후 3에서 5%. 경조사비 상한표 작성. 습관 5. 배움 중단. 이번 주 한 개 배우기. 은행 앱 사기 예방법, 운동법 중 하나. 습관 6. 관계비 과다. 선결제 금지, N빵 원칙, 월 2회 이하 모임. 습관 7. 돈 쓰기 죄책감. 의미소비 3분할. 건강, 경험, 관계 세후 10% 사용.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긴급한 일은 당장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하고, 고지서가 오면 내야 하고, 모임 연락이 오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긴급한 일만 하다 보면 저녁 시간이 됩니다. 아, 오늘도 하루가 다 갔네. 중요한 거 못했네. 내일 하지 뭐. 중요한 일은 긴급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일 안 받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재테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관계 정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 모임은 또 가도 됩니다. 이렇게 미루다가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은 비고, 몸은 아프고, 사람은 떠나고,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긴급한 일을 계속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7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7가지 습관을 점검하고 고치는 겁니다. 월요일 자식 의존 점검. 세후 소득, 매달 버는 돈, 매달 쓰는 돈 적기. 화요일 재테크 점검. 파킹 통장 정리하고 정기예금 상담받기. 수요일 건강 점검. 미뤄왔던 병원 예약 한 건 잡기. 목요일 체면 소비 점검. 경조사비 상한표 만들기.
금요일 배움 점검. 은행 앱 등 스마트폰 사용법 한 가지 배우기. 토요일 관계비 점검. 지난달 모임비 계산하고 다음 달 횟수 정하기. 일요일 돈 쓰기 점검. 이번 달 나를 위한 예산 12만 원 항목 정하기. 7일 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고 숫자가 보이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바꿔도 노후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메모에 적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이것만큼은 바꾼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 한 가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